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몽고 반점 2부죠. 몽고 반점에서 이제 형부가 어때요? 영의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예술에 대한 욕망에 이제 불타게 되죠. 어떤 후기 자본주의 사회,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소외, 인간의 외로움, 삭막해지는 인간 속에서 어떤 생명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약도한 생명. 그래서 처제의 엉덩이에 있는 몽고 반점에서 어떤 식물의 어떤 원초 생명성을 이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제한테 제안을 하죠. 우리 작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처제하고 그 작업실에 가서 이제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형부가 영의 그 몸을 보게 돼요. 그 부분이죠. 그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엉덩이를 보았다. 토실토실한 두 개의 둔덕 위로 흔히 천사의 미소라고 불리던 온폭하게 찍힌 두 개의 보조개가 있었다. 반접은 과연 엄지의 손가락만한 크기로 왼쪽 엉덩이 윗부분에 찍혀 있었다. 어떻게 저런 것이 저곳에 남아있는 것일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이 태고의 것, 진화전의 것, 혹은 광합성의 흔적 같은 것을 연상시켰다는 것을 뜻밖에도 성적인 느낌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식물적인 무엇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죠? 그러니까 형부는 예술가로서 그 섬세하고 민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영의 엉덩이에 찍혀있는 몽고 반절을 보고 생명의 힘을 느껴요. 이게 보통 사람도 이걸 느끼죠. 느끼지만 예술가는 더 민감하게 느끼죠. 이걸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그 성적 욕망과는 별개로 느끼는 이 생명성은 우리가 예술의 힘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예술이 그죠. 이 순간엔 예술적이 되지만은 그 이후에 그 처제를 고려하는 마음은 없죠. 처제하고 성적 행위를 했을 때 영의 피폐진 영의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 못해요. 이 부분은 왜 그럴까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형부가 영의 몸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에요. 붓이 스칠 때마다 간지러운 듯 미세히 떨리는 그녀의 육체를 느끼며 그는 전율했다. 그것은 단순한 성욕이 아니라 무언가 근원을 건드리는 계속해서 수십만 볼트의 전율에 감전되는 듯한 감동이었다. 그렇죠? 먼저 생명을 느끼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술이죠. 어떻게 하면 예술이 이제 멋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어때요? 우리 사는 세상은 항상 그 유용한 걸 좋아하잖아요. 쓸모 있는 거. 그죠? 쓸모 있는 사람. 우리가 스펙을 쌓는 것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근데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바꿔 말해서 뭐예요?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직업을 갖게 돼서 쓸모 있는 사람 돼요. 어떤 직업을 가져요. 뭐 교사란 직업을 갖고 또 엔지니어란 직업을 갖고 경찰한 직업 이렇게 어떤 직업을 가지면은 그 부분은 엄청나게 발달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인간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모 없는 우리한테 쓸모 있게 살아오다 보니까 쓸모 없어서 버려야 됐던 나의 것. 이것을 찾아주는 게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삭막하게 살다 보면 생명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생명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이제 물질만 추구하는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이렇게 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예술이죠. 형부가 이제 하는 이 예술, 비디오 아트 이 부분을 이제 몽고 반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먼저 생명을 느낄 수 있죠. 그죠? 이 형부가 느끼는 그걸 함께 느끼죠. 이것이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을 일때 느끼는데 이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예술의 힘이에요. 이 문명 사회는 어떤 쓸모 있는 걸 계속 중시하죠. 어떤 가치가 있잖아요. 뭐 서양 같으면 기독교 가치, 동양은 불교, 유교 가치, 지금은 이제 돈이죠. 이런 어떤 한 가지 가치가 지배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가치에 맞춰야 돼요, 나를. 맞추다 보면 너무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뭔가 허망한 이유가 전적인 삶은 못 살아서 그래요. 나의 잠재를 다 꽃피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이제 예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예수를 접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를 접하면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예수를 보면 전율이 왜 일어나요? 전체 나를 느끼는 거예요. 전적인 나를 느꼈기 때문에 예수를 감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감동 느껴야 되는 거는 나를 전체를 느껴야 돼요. 나를 전체 느꼈을 때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관대해지죠. 내가 컸잖아요. 그래서 작은 나에 구애받지 않아요. 전체 나가 깨어나게 되면은 전체 나는 어때요? 셀프가 깨어난 거죠. 참나 깨어났어요. 그러면 우주 천지자연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옹졸하지 않아요. 대범해지고 딴 사람들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 작품을 접하면은 그런 힘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예술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래서 어릴 때 애들께 놀면서 사람과 지내면 사회성을 배우고 항상 자연과 접하면서 원천적 생명성을 느끼고 이 생명성을 그것이 이제 예술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타고난 다 신이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예술 가죠 애들은. 근데 그 힘을 우리가 어때요? 쓸모 있는 스펙을 쌓으면서 어떤 쓸모 있는 하나의 나를 만들어 가요. 근데 만들어 갔는데 이거는 어때요? 그 사회에서는 이제 쓸모가 있죠. 지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지 잘해서 살지만 돈도 많이 받아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전 존재는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잘 사는데 왜 이렇게 험하고 사는 게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나를 잃어서 그래요. 그걸 이제 찾아주는 게 예술이거든요. 근데 예술이 과연 그 예술을 접할 때만 우리가 해방을 느끼고 평상시는 그러면 이렇게 그저 나를 잃어버려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저는 삶과 예술을 어떻게 일치시킬 건가? 삶이 예술이 되고 나 하나를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삶 이런 삶이 저는 추구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형부도 만일에 자기 삶을 가꾸는 그런 어떤 예술적 삶을 살았다면은 이 처제에게 다르게 되겠죠. 예술가로서 그죠? 예술성을 느끼게 하고 처제에게도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하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상을 이제 형부가 못하는 게 이제 이 형부의 한계고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그 많은 부분의 예술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더 나은 예술 추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예술 자체가 상과 떨어지는 예술이 우리 사이에 많이 있거든요. 글쓰기도 그렇죠. 시, 소설 이런 어떤 수필, 동화 이런 그 예술 문학도 어때요?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예술을 위한 예술 이런 게 저는 그 당시는 어떤 감동을 주지만은 삶으로 돌아왔을 때 내 삶이 예술이 돼야 되죠. 그래서 상과 예술을 일치시킨 게 이제 그 조선시대 유교 같은 거는 일치시키잖아요. 선비가 항상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전 조선시대 그 멋있는 선비가 조식 그 선생이라 생각 들어요. 조식 선생은 임진왜란 그 전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황 선생하고 같은 해에 태어나셨어요. 그 이황 선생은 이제 중앙에서 활동하시고 조직 선생은 이제 내려가서 산청에서 이렇게 후학을 양성했죠. 후학을 양성할 때 이분은 공부가 굉장히 단순했다 그래요. 이분이 그 허리에 방울을 달고 다녔대요. 성성자란 방울이었대 딸랑딸랑. 걷다가 소리 나면 알아차린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면 대단한 힘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그 내가 화났다. 화난 날 알아차려요. 그러면요 화가 누그러져요. 저절로 그래. 알아차리면은 마음이 안정돼요. 내가 밥 먹는다.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요. 마음도 함께. 그러면 굉장히 평온해요. 밥 먹을 때 딴 생각하는 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항상 그죠. 이게 영백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영은 정신이고 백은 이제 육체를 얘기하죠. 정신과 육체가 함께 하는 거.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 몸은 어때요? 몸 자체가 영혼이 되고 영혼이 몸이 되는 몸이 그죠. 멋있어져요. 예수님이 그죠. 마음은 오히려 때 육신이 약하다도 그랬잖아요. 육신이 이제 그 정신, 큰 정신이 되어서 그 선을 행하는 그 힘이 되죠. 그 조식 선생은 이렇게 성성자하고 또 칼은 어때요? 경의금이라 그러더라고요. 경건한 거. 항상 경건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러면 이제 의로움을 행할 수 있죠. 경의랑 칼을 차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그 조식 선생한테 배운 분들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다 의병장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홍위 장군, 뭐 고경명 장군 이런 아주 멋진 장군들이 그 조식 선생의 그 제자들이었대요.
저는 공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좋다 봐요. 우리가 막 너무 많은 지식을 하지 말고 학생들이 그죠. 서양에서는 보면은 이 문학 공부를 중고등학교 때 하잖아요. 아이들이 리포트도 쓰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졸업 맡으면 이제 기술 학교 가서 이제 직업을 택하죠. 고등학교 맞고 그리고 대학은 이제 일부만 가죠. 저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공부가 된다 봐요. 그래 우리 공부는 입시 위주 교육이다 보니까 그죠. 예술을 안 하죠. 그다가 이제 어른 되면 삭막한 마음에 예술 감상을 하면은 그런 예술은 어때요? 내 삶에 들어오기 힘들죠. 그래서 상과 예술이 하나 되는 거 이거를 계속 우리는 꿈꿔야 될 생각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그 메슬로라는 그 학자가 있죠. 마슬로우 옛날엔 그랬죠. 메슬로우 그 5단계 욕구 이론. 첫째가 뭐예요? 그 생리적 욕구죠. 먹고 잠자고 뭐 이런 거. 생리적 욕구 뭐 이런 거 성, 수면 이런 게 다 생리적인 욕구거든요. 동물적인 거죠. 이 욕구가 가장 1차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족되면은 안전을 원해요. 안전의 욕구죠. 내가 안전하기 바래요. 그래서 생리 욕구가 되고 안전의 욕구가 만족되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남과 남이 보여요. 그래서 사랑의 욕구가 생겨요. 남하고 만나 사랑하는 거. 남녀가 사랑도 포함되죠. 딴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 뭐 단체를 만들고 이런 거 전부 다 3단계예요. 이게 되고 나면 인간은 어때요? 내가 멋있어져요. 그게 자존의 욕구가 돼요. 내가 존중스러워요. 내가 존중스러움을 느끼면은 자아실현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해서 나를 이제 실현해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멋진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의 사랑이란 거는 1단계 생리적 욕구에서 어떤 섹스하는 거, 이것도 이제 성은 맞아요. 그래야 이 성이란 게 인간의 성은 어때요? 또 사랑이 돼요. 3단계 사랑. 그래서 남녀가 만나는 거는 어떤 그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도 섹스를 하지만은 섹스를 통해서 최고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의사소통, 완전한 합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섹스를 했을 때는 그죠 죽어도 조화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못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애하고 이제 형부가 섹스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육체적 생명일까요? 완전 합일일까요? 저는 굉장히 애매하다고 봐요. 영애 같은 경우는 식물의 욕구가 있잖아요. 원적 생명의 욕구를 느끼고 싶어요. 생명 느끼고 싶어서 식물이 된 형부와도 섹스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선 인간 형부하고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하죠, 그죠? 어떤 원적 생명은 느꼈지만은 섹스라는 게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요. 사람끼리 해서 어떤 3단계 사랑까지 되는데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 형부하고 처제가 하는 섹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고 이게 참 이 부분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두 형부와 처제가 이제 금기된 사랑이잖아요. 도덕을 버리고. 그런데 그 섹스가 그런 섹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부가 더 이렇게 예술과 삶을 일치시키는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뭐 조식 선생은 워낙 위대하시니까 그렇게 도달 못해도 그런 삶을 우리 사회가 이제 예술이 그런 분위기에 있었다면 다른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생명이 용숨치면서도 그죠? 처제를 더 나은 삶을 이끌어주는 그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부가 느끼는 부분이 나와요. 그제야 그는 처음 그녀가 시트 위에 엎드렸을 때 그를 충격한 것이 무엇이 깨닫다. 모든 욕망이 배제된 육체, 그것이 젊은 여자의 아름다운 육체라는 모순, 그 모순에서 변하는 기이한 덧없음, 단지 덧없음이 아닌 힘이 있는 덧없음, 넓은 창으로 모래알처럼 부서져내는 햇빛과 눈에 보이진 않으나 역시 모래알처럼 끊임없이 부서내리고 있는 육체의 아름다움, 몇 마디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동시에 밀려와 지난 1년간 집요하게 그를 괴롭던 성욕조차 누그러뜨렸던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형부는 이 처제를 통해서 성욕조차 넘어서는 걸 느낀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갖는 위대함이죠. 저는 우리가 그 인간은 이제 짐승적인 동물적인 면이니까 성욕을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성욕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최고의 미의식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가능하죠. 아름다울 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어때요? 동물적을 넘어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은 그 동물적인 본능이 있죠. 생리 욕구가 있지만은 인간의 정신으로, 그죠? 정신이 강한 아름다움을 느꼈을 때는 성욕조차 넘어서게 되는 힘.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 그림 보러 갔을 때 누드화를 봐요. 누드화를 보면은 누드화를 볼 때 사람들은 성욕 느끼지만은 그 성욕이 누그러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 그 예술의 힘이죠. 그 누드를 그린 화가의 그 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누드화를 보면서 그 성욕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 위대한 거예요. 예술의 힘. 그치만은 저는 이 부분에서 그죠. 예술 작품을 볼 때는 그렇게 됐는데 또 일상에 돌아오면 또 어때요? 우리 사회는 막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을 보라고 막 부추기잖아요. 그죠? 뭐 광고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또 음란하게 되고 천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죠? 어떻게 우리 안에 미의식, 그죠? 성욕 없이 바라보는 힘. 보면 우리가 황진이 서경덕 그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황진이가 서경덕이 스승이죠. 그 스승을 유혹하려 했을 때 서경덕은 그저 성욕을 넘어서서 같이 잠자리에 잠을 자면서도 섹스 안 한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로 서경덕 선생의 예술의 힘이죠. 성욕 없이 바라보는 힘. 이게 우리 안에 있는데 이 힘을 계속 깨우면 이제 그렇게 되죠. 그죠? 뭐 그렇게 때우기 굉장히 힘들지만은 혼자는 힘들겠지만 사회 분위기가 예술적 힘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전 인디안들 삶을 보면 그렇거든요. 인디안에 관한 책들은 많잖아요. 읽어보면 인디안들은 항상 경건해요. 일상 자체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 그 강한 미의식이 깨어나겠죠.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또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성욕 없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욕이 필요할 때는 성욕으로 섹스도 하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성욕 느끼는 건 이제 굉장히 치명적이죠. 우리 사회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여자가 그죠. 길을 가면은 남자들께 쳐다본다 그래요. 저는 강의 가면 이제 주로 여성분들이 공부하러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뭐 길을 가면 남자들 바라보는 눈이 참 싫다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그것은 음란함에 있는 거죠. 성욕 넘어서는 묘시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시선의 폭력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것 자체가 뭐 시선 강간한 말까지 쓰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욕 없이 바라보는 이 인간의 힘, 이 미의식, 이것을 어릴 때부터 기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러면 사람이 참 아름다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 거를 예술을 통해서 잠시 우리는 체험하잖아요.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게 안 됐을 때 삶은 너무나 허탈하죠. 그렇게 되면 일상의 삶은 허접하고 예술을 만났을 땐 잠시 고귀해지고 이런 삶도 참 슬프죠, 그죠? 물론 예술마저도 못 접하는 거는 이제 더 슬프지만은 참 이런 부분이 우리가 슬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 나오죠. 나중에 영애가 이제 산부에 가면 나무불꽃에서는 영애가 이제 자꾸 먹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막 걱정하잖아요. 영애야, 너 안 먹으면 어떡해? 죽으려고 그래? 막 그러니까 영애가 그러잖아요. 죽으면 왜 안 돼?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위대한 대사라고 봐요. 한강 작품에서 아주 뛰어난 그 명구절이라 생각 들거든요. 죽으면 왜 안 돼? 이 아까 제가 자아실현 말씀드렸잖아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 이거는 무슨 욕구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의 욕구예요. 육체를 갖고서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나의 욕구예요. 그런데 육체 자체도 다 넘어서는 욕구가 있어요. 이게 자아 초월 욕구예요. 영적인 영성의 욕구죠. 우리는 물질이지만 육체지만은 정신 그 에너지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이면서 육체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존재는 자아실현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나 자아실현 했다고 만족할까요? 인도에 그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회사 회장이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회장을 딱 그만두고 그죠? 딱 종교인이 되어서 다 버리고 종교인이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게 참 왜 그럴까요?
사회에서 출세할 만큼 했는데, 자아실현 됐는데, 더 멋있는 게 자아초월인 거예요. 나를 초월한 욕구. 영애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죽으면 왜 안 돼? 사람은 죽으면 왜 안 돼? 그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위대할 때는 죽음을 넘었을 때예요. 영애는 이렇게 망가져 가고 이제 피폐해지지만은 위대한 걸 깨달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죠? 죽으면 왜 안 돼? 죽음마저도 넘어서는 영적인 힘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애를 옹호하면 안 되죠. 누구나 이런 상황에 가면 영적 욕구가 깨어나요. 그러면 다 이렇게 사람 다 죽어야 돼요. 저는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으면서 삶의 꽃을 활짝 피워야 된다 봐요. 생을 찬미하면서. 그러나 죽을 때는 자초의 욕구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영생의 욕구를 가야 되죠. 그래서 인간이 멋있게 살려면 자아실현과 자아초월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면 참 멋있는데, 이게 안 되면 그죠. 자아실현만 해서는 또 나중에 잘 출세해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너무 험한 그 느끼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실과 자아초월 이 부분을 영의 이 체주야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체주야는 굉장한 책인 거죠. 한 인간에 대한 이 시대의 아픔도 다 들어야지만 한 인간의 구원의 문제까지 다루잖아요. 그래서 영예가 죽으면 왜 안 돼? 이 부분 거죠. 자아초월의 욕구죠. 죽음까지 넘어서는 인간의 위대한 힘이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